안녕하세요. 아보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 혹은 짝사랑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호감에서 내 인연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타로를 준비해봤고요. 상대방의 연애 성향과 특성들을 파악하고 분석해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상대방 공략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지만 아직 큰 접점이 없다거나 얼굴만 아는 사이라서 정보가 없다거나 짝사랑한 지는 좀 됐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타로 영상이 짝사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미있게 보시고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카드 셔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장의 폴더를 준비해봤고요. 왼쪽부터 바나나, 코코넛, 수박, 파인애플, 레몬입니다. 끌리는 카드나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 선택해주세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님 상대방 키워드 카드로는 더 웨이브 카드가 나왔어요. 이 물결 카드가 주변에 상황이 좀 변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잘 섞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 무리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잘 섞일 수 있는 사람,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치만 약간 사람 자체는 정적인 느낌은 또 아니에요. 동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동적인 느낌이라는 게 주변의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거기에 잘 섞여갈 수 있는 그런 동적인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약간 온순하긴 한데 그 온순함이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넓어서 내가 변화에도 좀 적응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이 좀 투덜거리지는 않을 사람. 그런 성향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분의 구체적인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세븐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일단 수비학에서 홀수가 나왔을 때 그것은 뭔가 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동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주로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좀 혼란 이런 것을 좀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들 자체가 세븐 펜타클도 내가 이뤄놓은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 내가 수확할 시기가 왔지만은 더 큰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고양이 표정 자체가 좀 심각한 표정, 뭔가 진지한 표정, 진지하게 나의 수확물을 지켜보는 표정, 별로 즐거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겉표면에서 보여지는 성향으로는 어느 정도 이뤄놓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는 하나, 그 와중에도 더 큰 목표를 꿈꾸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취미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적인 면에서도 세븐 컵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약간 산만함을 뜻하는 카드예요. 꽃 7개가 펴서 뭔가 고양이들도 좀 즐거워 보이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조금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요. 즉 재능적인 부분에서나 취미 같은 부분에서나 바나나님 상대방 분께서는 관심이 가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곳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 뭔가 쌓아 올린 것도 많고 뭔가 재능도 이미 많은 상태인데 뭔가 능력도 이미 많은 상태인데 뭐 저렇게 자기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조금 일을 벌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3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도 약간 미완성을 뜻하는 카드예요.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협동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분의 가치관은 뭔가 나의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완성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고, 그리고 좀 협동을 중요시한다. 사람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뭔가 변화에 굉장히 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또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바나나님 상대방 분께서는 항상 뭔가를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그것이 좀 다양한 취미생활로 발현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항상 또 새로운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아직 나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또 인생의 가치관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분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이분의 연애 성향, 연애를 했을 때는 이분의 성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똑같이 세븐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분 자체는 뭔가 연애 경험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연애 경험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내가 이전 연애와 똑같은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경험은 있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나나님 상대방 분께서는 좀 전 사람들에 대한 미련은 없어 보여요. 미련은 없어 보이고 그냥 경험치로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시긴 한데, 그래서 내면적인 카드로도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펜타클 카드가 두 번 연달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분은 약간 현실적인 것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연애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뭔가 감정이 무작정 이끄는 연애라기보다는 내가 현실적인 면에서 실현 가능한 연애인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 상대방과 어울렸을 때 나의 발전적인 부분에서 얻는 것이 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카드 자체가 그렇게 빠른 카드는 아니에요. 이것도 시작을 뜻하는 카드이지만 가장 느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세븐 펜타클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세븐 카드들이 조금 변화를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어떠한 과도기 과정,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으로도 좀 많이 나와지는데, 그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른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거나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유일하게 세븐 펜타클만이 가만히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연애 성향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이분은 연애에 있어서 조금 굼뜬 면이 좀 있어요.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카드도 조금 골똘히 자기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해가는 상황,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하는 상황,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실 것 같아요. 가치관 부분에서는 이분은 좀 연애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좀 이기고 싶어 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게 장애물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어떠한 우리 둘 사이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움을 하실 분, 이런 분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신데 막상 연애를 하면은 조금 적극적인 부분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문제 해결 부분에서는 일단 회피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싸움을 하더라도 뭔가 정리를 한번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분은 그래서 연애를 하기 전과 연애 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븐 카드가 4장이나 나왔어요. 세븐 카드가 4장이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 카드로도 웨이브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 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분 자체가 좀 부드럽고 유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고, 시작을 좀 신중하게 한다, 시작까지는 약간 굼뜬 면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또 살펴보면은 변화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요. 어쩌면 내가 시작하기까지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후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카드로는 식스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바나나님 상대방 분께서는 조금 얌전한 구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내면적인 곳에서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승리의 월계관을 쓴 사람을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주변에서 힘내, 힘내 이렇게 하는 카드인데 특히나 월계관이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승리에 더 취해 있는 그런 상태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말씀드리자면 주변의 관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바나나님 상대방 분께서는 칭찬에 약한 모습이 보여져요. 칭찬을 해주시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 칭찬이 조금 과하다 싶은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은 좀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자기를 많이 띄워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께서는 나의 연애 상대가 나의 자존감을 키워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멋진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것을 원하시는 듯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느냐. 근데 또 똑같이 6 카드가 나왔어요. 또 숫자 6은 베품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베푸는 것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카드이고 어느 정도 좀 따뜻한 부분도 있는 카드인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연애에서 바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줘. 이것을 바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순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내 가치관으로는, 상대방 분께서 가치관으로는 본인이 좀 이기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본인이 좀 이기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데 또 돌봄받고 싶어 하는 성향도 있어요. 내가 좀 돌봄받고 싶다.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 상냥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꽃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약간 동심을 뜻하기도 하고 뭔가 과거의 따뜻함 이런 것도 뜻하기도 하는데 이 건네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나보다 좀 연장자의 사람이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욕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분은 좀 본인이 혼자 있기는 싫어해요. 상대방 분께서는 좀 본인이 혼자 있는 상황이라던가 그래서 약간 나에게 좀 관심 없어하는 그런 태도를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향 자체가 주변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 있는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나를 혼자 있게 두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요. 나에게 계속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가 약간 혼자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카드인데 이것이 좀 싫어하는 것에 뜬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을 좀 거부하는 상태, 혼자서 여유를 못 즐기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의점과 조언, 최종 결과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퀸 소드 카드가 주의사항으로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을 대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퀸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쨌든 관심과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밀당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냥하게 조금씩 들이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티를 내야 상대방이 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본인을 이기려는 태도, 본인을 강압적으로 누르려는 태도를 조금 무서워하신다고 해요. 이 칼을 들 여왕이 굉장히 냉철한 카드예요. 굉장히 냉철한 카드고 조금 이성적이고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의 카드인데 그것을 조금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세 보이는 사람을 좀 무서워한다. 세 보이는 사람을 좀 싫어한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라. 이런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로도 세븐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것에 대한 수학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왔을 때는 약간 밑밥을 좀 많이 깔아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내가 목표 달성을 하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무작정 시간이 가기만을, 시간이 가면 알아서 이 사람 날 좋아해 주겠지, 이것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이뤄놓기는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꾸려놓기는 해야 돼요.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좀 과거에 열심히 일한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언질은 조금씩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도 에잇 완드, 이 카드는 빠른 소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쩌면 바나나님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이분께 고백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께 예상치 못하게 고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좀 성향을 잘 알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 그냥 관심 받고 싶어. 그리고 좀 취미도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좀 이 취미 저 취미 좀 갖고 있고 여기저기 산만한 구석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에서 발현이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의 다방면으로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망도 좀 상대방 분에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족을 좀 잘하신다면 이분에게
빠른 좋은 소식이 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오라클 카드로도 트루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그렇게 잘 나오는 카드는 또 아니에요. 지금 바나나님께서 하고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 이룰 수 있는 사랑이다. 이런 모습으로도 좀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바나나님께서는 상대방 분을 좋아함으로써, 상대방 분에게 끌림으로써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께서는 바나나님께 굉장히 선물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내 삶에서 굉장히 선물 같은 사람, 내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럼 바나나님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코넛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코코넛님 상대방 키워드에 대한 카드로는 더 리턴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께서는 어느 정도 과거에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내가 했었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전에 많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 이전부터 쭉 알고 지냈던 사람들, 약간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조금 과거에 매달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코코넛님 상대방분 자체가 과거의 경험이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경험을 참고를 많이 하시는 사람, 그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전반적인 성향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은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이 고양이가 뱀한테 호기심 넘치는 눈빛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기 넘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순수한 이미지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약간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어떨까? 이런 종류의 호기심도 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는 이미지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이미지가 있는데, 또 성격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내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장미와 백합 사이에서 고양이가 근엄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중적인 어떤 상황에서 중재를 잘 해줄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분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약간 종교 관련된 카드라 가지고 조금 보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성격적인 모습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의 가치관으로는 A컵 카드가 나왔는데, 똑같이 컵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분은 일단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감수성이 넘치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치관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과거에 좀 매달리고 있다, 과거로 회귀하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것을 좀 다잡고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삶의 가치관이 나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 나의 쌓아 올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의 일들을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양이가 쌓아 올린 꽃들을, 규칙적으로 놓여져 있는 꽃들을 뒤로하고 멀리 떠나잖아요. 이 카드는 어쩌면 내가 과거에 이루어놨던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거에 쌓아 올린 것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회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냥 그것을 경험으로 여기고 바탕으로 여기고 멀리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연애 성향으로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월드와 완드 카드 둘 다 완성의 카드이기도 하고, 이 카드도 약간 자기가 짐을 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분 자체가 겉으로는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내가 완벽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 연애를 했을 때 나한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어쨌든 구름 위에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여태까지 해왔던 연애들이 조금 연하랑 같이 해왔을 연애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약간 이런 의무감을 가지면서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서 연애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좀 의무감으로 연애를 해야 좀 성취감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한데, 어쨌든 조금 사서 고생을 한다, 이런 성향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겉으로 봤을 때나 뭔가 행동적인 부분에서 했을 때는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좀 연애에 있어서 의무도 굉장히 많이 진다, 이런 형태로도 보여지는데, 막상 자신의 가치관은 좀 감정적으로 흐르는 연애, 내가 감정이 와닿는 연애를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사실은 나는 감정에 이끄는 연애를 하고 싶어. 내가 넘치는 감정으로 상대방의 매력을 보면서 연애를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쩌면은 이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약간 상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짐을 지면서 연애를 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연애가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욕망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킹컵 카드가 본인의 감정을 조금 잘 조율을 하는 사람, 본인의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이 카드인데,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즐거운 연애, 이런 것도 상징을 하거든요. 즐거운 연애, 그리고 나의 매력을 한없이 보여줄 수 있는 연애, 약간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조금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 내가 진정 감정이 이끄는 사랑을 하고 싶어.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완벽한 연애가 아니라 나는 좀 감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연애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원래 코코나님 상대방분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조금 감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속내는 굉장히 감정이 많지만 또 A컵 카드가 감정이 많지만 내가 그걸 외면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코코넛님 상대방분은 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런 모습도 좀 보일 것 같아요. 사실은 난 감정대로 끌려가고 싶은데, 감정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성격상 안 되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뭔가 보수적이고, 뭔가 깐깐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져도 될 의무감을 지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분은 약간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좋아하는 것과 바라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지금 상대방 분께서 좋아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점에 대한 카드로 뭔가 상처를 뜻하는 카드들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약간 봤을 때 코코넛님 상대방 분께서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상처를 입었었다거나 뭔가 감정에 좀 잘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좀 상대방 분께서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심장이 칼들이 찌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약간 감정을 공격하는 이성, 이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본능적으로는 뭔가 사랑에 이끌리고 싶다, 본능적으로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격상 좀 이성적이고 싶다, 조금 성숙해지고 싶다, 이런 욕망도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라는 점으로는 나에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마음을 상처 입힐지라도 차라리 내 감정을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이런 것도 좀 보여집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그거를 좀 죽여주고 싶어. 그냥 죽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라는 점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덜어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컵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쓰러져 있고 이 사람이 좀 비통에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역시 약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과거의 아픔,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과거에 관련된 카드가 3장이나 나왔어요. 3장이나 나왔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과거에 좀 매달려 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가치관적으로는 이 과거를 넘어서야겠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나의 그 과거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것을 극복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어쩌면 과거에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분이 싫어하는 것, 이분이 좀 상대방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휘로본 포춘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새로운 행운, 인생의 순환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코코넛님 상대방 분께서는 약간 그런 태도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뭐. 다들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거 어차피 너가 겪어야 할 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낮춰서 말하는. 다 그런 거다. 다 아파한다. 너만 아픈 거 아니다. 약간 이런 태도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운명론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게 왜냐면은 과거에 워낙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난 그거 불신해. 그거 믿지 않아. 너가 운명의 상대라고 다가와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말들을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운명, 너는 나의 운명의 상대다. 내가 너에게 운명적으로 반했다. 내가 너에게 첫눈에 반했다.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첫눈에 이끌렸기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너에게 끌렸다. 이런 말들을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즉,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꺼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좀 빨리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우리 둘 만난 게 진짜 무슨 굉장한 일처럼 엄청 포장을 해요. 약간 그런 태도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있어서 주의점과 조언,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약간 내 곁을 떠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코넛님이 이분에게 다가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다가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약간 버림받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나의 감정, 내가 쌓아 올린 감정들을 두고 이렇게 차갑게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 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달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떠나는 사람을 달이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다음에 다가올 사람은 나를 먼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바람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약간 내가 쉽사리 떠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각오를 하고 다가가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분께서는 좀 버림받기 싫어서 노력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고, 과거의 아픔들이 있는데, 과거에 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은데,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약간 종합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 리턴 카드가 키워드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리턴이라는 게 코코넛님께서 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상대방의 과거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상대방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 이런 카드로도 좀 보여지네요. 이거는 이 사람이 돌아가고 싶다. 이 사람이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카드라기보다는 좀 코코넛님께서 이 사람의 과거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카드로도 좀 보여집니다. 조언 카드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줘라. 이 사람을 따뜻하게 내가 품어주라. 이런 카드입니다. 퀸 펜타클이 약간 어머니의 카드예요. 좀 관용의 미를 베풀고 인내도 할 줄 알고 약간 원래 유니버셜 타로에서는 동전을 끌어안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도 약간 어머니를 상징하고 항상 나를 지켜봐주는 태양처럼 지금 이 카드에도 약간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태양처럼 나를 보살펴주는 어머니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좀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따뜻하게 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 카드로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이 세븐 완즈 카드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내가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혼자 싸워가야 한다.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혼자 싸워가야 한다. 어쩌면은 이 상대방분의 과거가 코코넛님에게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장애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코코넛님이 이길 수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그 각오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다가가시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라클 카드로도 열정 카드가 나왔어요. 열정이 필요하다. 코코넛님의 마음에 좀 더 열정을 지펴야 한다. 열정과 뭔가 진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져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들로 봤을 때, 좀 성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먼저 막 다가올 사람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코넛님 상대방 분께서 먼저 다가오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코넛님께서 먼저 열정을 가지고, 먼저 행동을 하셔야 이분과 더 원활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코넛님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박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수박님 상대방 분의 키워드 카드로는 더 플라이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 분께서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성질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모습을 어느 정도 내가 존중해줘야 한다. 이런 카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의 성향으로는 포소드, 휴식의 카드가 나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얌전해 보이고 굉장히 순해 보이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 사람, 내가 관계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보이는데 반면에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꽂히는 일이 생기면은 앞뒤 안 보고 무작정 달려나간다.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처음 인상은 이 사람이 약간 순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꽂히는 데에는 무작정 달려나간다. 이 고양이가 사슴벌레를 타고 전투적으로 돌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의 카드에 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내가 감정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이성에 더 따르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수박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차가운 이미지. 너무 머리로 행동을 한다.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고 감정이 조금 메말라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보여집니다. 삶의 가치관으로도 3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쓰리 소드가 약간 이성이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억누르고 완전히 좀 이성이 감정에게 좀 상처를 입힌 그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고양이도 나무 끝에 굉장히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너무 생각만 많이 해서 나에게 좀 고통을 줄지언정 나는 무조건 끝까지 이성적으로만 행동할 것이다. 이런 뚝심으로도 보여집니다. 일단 나무 2개가 부러졌지만 하나는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나의 성격적인 부분에서나 좀 겉으로 드러나는 데서나 좀 생각을 중요시하고 이성을 중요시하고 근데 또 가치관적으로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좀 따가운 말들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내가 아니다 싶은 건 좀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약간 차가운 이미지의 사람입니다. 차가운 이미지의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지만 내가 이 길이다 싶은 일에는 한없이 돌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애 성향으로는 지금 식스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께서는 어쩌면 좀 한 번 돌아서면은 완전 돌아선 상태다. 내가 한 번 아니다 싶은 곳에는 정을 주지 않는 성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박님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다. 상당히 쿨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과거의 일로 수박님을 좀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식스 소드 카드가 좀 마음이 떴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마음이 떴을 때, 그리고 내가 과거의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수박님 상대방 분께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이라서 과거의 미련을 싹 다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간관계적으로는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되게 지저분한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좀 연애를 했을 때 이분은 또 적극적으로 돌진한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꽂힌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나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과 좀 연애를 하신다면 상대방 분께서 리드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현실적인 것들을 좀 많이 따지신다고 해요. 현실적인 것들을 좀 많이 따지시고 그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마냥 이분은 일단 감정에 좀 휘둘리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첫눈에 반했다거나 좀 감정이 앞서서 하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인간관계 면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싫어할까요? 8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본인이 좀 활동적이고 본인이 좀 나서는 그런 타입이라서 상대방 쪽에서도 좀 열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뭔가 나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이 빠른 추진력에 맞춰줄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열정적이고 그리고 행동면에서 좀 빠릿빠릿 행동하는 사람, 빠릿빠릿 행동하고 좀 나의 그 빠른 속도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점으로도 퀸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분 카드에 지금 컵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 성향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카드들에서 컵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는 살짝 메마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라는 점 역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요. 상대방 쪽에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 감정보다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게 열정을 감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열정은 좀 드러내되 그 가려야 하는 감정이라는 게 약간 슬픔, 우울한 감정, 약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을 좀 원한다고 합니다. 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이겨내고 이성적으로 좀 행동을 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나의 감정 조절을 좀 잘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한 카드에도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지금 퀸 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칼을 꼿꼿이 들고 그 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잖아요. 칼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퀸 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사고가 냉철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페이지 소드 같은 경우에는 칼을 들고는 있는데 내가 딴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좀 이성을 다루고 싶지만 다루기에는 굉장히 초보자, 내가 이성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초보자, 능숙하지 못한 사람, 내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좀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맥락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좀 눈치 보는 사람의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 눈치만 보는 그런 것도 좀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을 대할 때 주의점으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힘 카드가 나왔는데 이 힘이란 게 사자, 즉 내 내면의 야성을 여인이 지배하고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떠한 욕망, 나의 야성적인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인이 끌어안고 있는 상태, 여인이 맡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그 야성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나의 그 욕망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면 내 감정이 너무 겉으로 드러나게끔은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카드들에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게 열정은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열정은 드러내셔도 돼요. 열정은 드러내셔도 되는데 약간 그 우울한 감정. 왜 이 사람 나에게 좀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지?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텐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약간 죽음이랑 비슷하지만 죽음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목전에 둔 죽음을 뜻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 죽음은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좀 조언으로 나왔더라면 약간 수박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 상대방분과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분 자체가 뭔가 감정적인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박님이 조금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무슨 감정인지 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상황 자체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조언 카드로 어쨌든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라.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은 없어. 이런 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소드가 약간 이성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텐 카드가 완성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생각이 너무 많은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의 끝까지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상대방 분과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박님께서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나쁠 상황은 없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카드로는 좀 유일하게 컵 카드가 나왔어요. 파이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수박님께서는 좀 잃는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나의 것을 좀 잃어야 하는 상황, 이게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더 신경을 써라. 잃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로는 엔게이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
약혼 카드죠. 이 카드가 나오면은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보세요. 이런 카드이기도 하고, 약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관계가 너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박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가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만 좀 주의를 하면서 다가가신다면은 좀 더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박님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인애플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인애플님 상대방에 대한 키카드로는 더 스노우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께서는 일단 눈이 내리면은 눈은 비와 다르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지내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 약간 이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뭔가 좀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잘 버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과는 어떠한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오래 만날 수 있겠다. 우리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는 않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으로는 힘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외유내강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순하고 어떻게 선량하고 이런 이미지지만 속으로는 뭔가 내가 불같은 부분도 좀 있다. 이 불같은 부분이라는 게 약간 뭐 화를 잘 낸다거나 이런 불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속에서 품고 있는 어떠한 야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순하고 선량해 보이는 이미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겉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 잘 챙겨주고 그리고 좀 순하고 착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심지가 굳건하고 강인한 사람, 약간 이런 사람의 이미지도 좀 있어요. 이분의 성격은 킹컵 카드가 나왔는데 이 킹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나의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 속으로는 좀 감정이 많이 끌어오르고 약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도 나의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휘둘리지는 않는 사람, 내가 감수성은 좀 풍부할지언정 그 감수성에 젖어서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는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인생 가치관 부분에서 뭔가 내가 속도는 좀 천천히 가도 돼. 좀 천천히 가도 뭐 도달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여유가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인 카드들을 한번 합쳐서 해석을 했을 때 이 파인애플님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며 굉장히 꿋꿋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린 사람의 이미지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좀 굼떴지?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느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좀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을 하시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속력을 그렇게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는 순하지만 속으로는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연애 성향은 어떨까요? 휴식을 뜻하는 포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고양이가 관 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 약간 이런 카드인데, 약간 파인애플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엄청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먼저 다가가거나 먼저 내가 주도권을 잡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좀 또 끌려가는 건 또 아니에요. 끌려가는 건 또 아닌데 아까 성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열정이 많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겉표면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내가 좀 느리게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 완즈 카드가 조금 추진력이 강한 카드예요. 이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적인 카드인데 이 나이트 완즈 같은 경우에는 꽤 동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뭔가 좀 굼뜨고 뭔가 좀 심드렁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막상 연애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 마음에는 열정이 끓어오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 가치관적인 면에서는 아까 이거랑 조금 겹치는 말인데 좀 느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 조금 천천히 쌓아 올리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게 장인 카드라고 하는데 이 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일을 엄청 빨리빨리 해치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도자기 장인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안 들면은 좀 깨고 하면서 내가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까지 좀 꽤나 오랜 시간을 두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님의 연애 가치관으로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 좀 천천히 느리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부지런한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성실함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려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거나 좀 나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성실성을 조금 띠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고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에 소년 카드가 나왔는데 약간 가볍게 해석을 하자면 약간 좀 어려 보이는 사람, 조금 애교가 많은 사람, 좀 감정이 풍부하고 애교가 많은 사람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서 보여지는 내가 리드하고 싶다라는 그 내면이 어쩌면은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내가 좀 돌봐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이 페이지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미숙하지만 좀 발전 가능성도 많은 사람. 그리고 약간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물고기랑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좀 재밌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조금 내가 미숙해도 괜찮아. 미숙해도 괜찮지만은 감정적으로 조금 와닿는 사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상형으로 좀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이 자신의 연애 대상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 페이지 컵 카드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내면의 동물들과 상징들이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 월계수 안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약간 이 여인을 뱃속에 품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즉,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좀 돌봐주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분이 싫어하는 것은 절제적인 행동, 그러니까 좀 참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요. 내가 솔직하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래도 좀 표현력이 약간 미숙할지라도 나에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으로 참고 멋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이 템퍼런스 카드가 좀 온화한 사람의 이미지도 있고 약간 참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 카드에서 나왔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급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중도를 지키겠다. 약간 이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나의 연애 상대는 조금 말을 좀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자기 감정에 조금 솔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 주의점과 조언, 그리고 마지막 최종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으로는 약간 이도저도 못하는 행동, 약간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행동,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이분께서는 약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신 사나워 보이는 모습이라던가 내가 뭐 여기서도 친절하고 저기서도 친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조금 거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드가 좀 일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파인애플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파인애플님의 일에 지장이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언 카드로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전차 카드가 지금은 좀 멈춰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애 조언 카드로 나왔을 때는 그냥 돌진하라. 지금 내가 여기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파인애플님 먼저 돌진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카드로 봤을 때 이분께서는 약간 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하고 좀 군더더기 없고 약간 좀 성실하고 그런 뭔가 겉으로도 딱 보이는 그런 이미지. 겉으로도 이 사람 약간 이런 성향이구나. 그런 확실한 이미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다가가실 때에도 조금 그렇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결과 카드로도 똑같이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내가 좀 다가가는데 미숙해도 돼요. 다가가는데 미숙해도 되고 내가 조금 서툴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이 사람은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인애플님 감정에 충실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라클 카드로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오네요. 재정적 문제를 신경을 써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좀 먼저 해결할 필요는 또 있다고 보여져요. 두 분 사이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 이런 카드로도 좀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좀 오라클로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파인애플님께서는 그냥 솔직하게 대하시면 되는데 이 대하시는 것보단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세요.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럼 파인애플님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레몬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레몬님의 상대방에 대한 키카드로는 섀도우 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레몬님과 상대방 사이에 그림자처럼 줄줄 따라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분의 성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성향은 지금 겉표면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데빌 카드가 내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레모님께서는 좀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끌리는 부분들이 약간 좀 위험한 영역의 끌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영역의 끌림이 무엇이냐? 약간 금단의 사랑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성격적인 면,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끌린다기보다는 좀 더 성적인 매력에 끌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분 자체가 좀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몬님이 그 방향으로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좀 성적 매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적인 면으로 봤을 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의 줏대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 확실히 뚜렷한 사람, 이런 성향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줏대가 강하고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에이스 소드 카드가 일단 소드 자체가 좀 이성을 뜻하기도 하고 생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거의 시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좋게 해석을 또 하자면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는 더 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더 문 카드 자체가 뭔가 신비로움, 비밀 이런 걸 상징하는 카드인데 약간 이분이랑 만나려고 했을 때 이분은 그냥 자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 한다. 자기 것을 조금 숨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실제로 숨겨야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걸리는데 지금
이것도 걸리고 약간 섀도우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가 어둠 속에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어떠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님께서는 이분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분이 좀 더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가, 이분의 인간관계는 또 어떤가, 이런 것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분의 연애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차 카드가 약간 겉표면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엄청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이 카드가 지금 막 두 마리의 소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카드. 즉, 겉으로는 굉장히 대시를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도 있고, 좀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게 이동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바람둥이의 기질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속마음 자체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드 에이스랑 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좀 안 좋게 보면은 이기적이고 행동을 한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한다. 자기중심적인 연애를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연애 가치관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연애해봤자 우리는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질 뿐이야. 연애는 너무 힘들어. 우리가 비록 둘이 같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외롭고 쓸쓸함이 있다. 어쨌든 연애를 해도 나는 외로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 자체가 좀 성적인 매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체로 성적인 매력이 좀 많은 사람들, 약간 그런 성적 어필이 많이 되는 사람들한테 아시다시피 좀 똥파리가 많이 꼬여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계하고 내가 알아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것의 카드에는 포커 카드가 나왔어요. 이 포커 카드가 약간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세 개의 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의 골도에 잠겨 있다. 혹은 약간 심드렁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져도 이 사람은 조금 심드렁해 있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즉, 이 카드는 이 전차 카드와 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이 사람 본인이 좀 자기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님 상대방 분은 이제 좋아하는 것은 뭔가 튕기는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는데 약간 한 번은 좀 튕기는 사람, 한 번은 좀 밀당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한다고 합니다. 약간 어떤 스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부탁이 좀 거절됐다거나 자신이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잘 쉽게 넘어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조금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라는 점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포소드가 나왔어요. 지금 포카드가 연달아 나왔는데 이제 숫자 4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왜 정체되어 있냐면 내가 이미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살짝 정체되어 있고 휴식의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즉, 굳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리드할게요. 내가 알아서 잘 이끌어 나갈게요. 상대방 분께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 보인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라는 것도 좀 가만히 있기를 바란대요. 그냥 본인에게 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약간 나서서 행동하고 좀 능동적인 사람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사람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싫어하는 것, 에이스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에이스 완즈도 뭔가 행동력을 실현시키는 단계, 뭔가 내가 열정을 실현시키는 단계, 이것을 좀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완드 카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솔직한 카드예요. 굉장히 솔직한 카드고 그냥 자기가 열정을 갖고 좀 직진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너무 열정이 넘치는 사람 좀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이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성적인 매력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뭐 굉장히 예쁘다거나 굉장히 멋있다거나 이런 성적인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똥파리가 꼬였을 수도 있다. 그 똥파리를 막기 위해 자신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똥파리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똥파리들의 특징. 일단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네가 나의 전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약간 좀 활동성이 강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좀 꺼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주의점 카드로도 엠퍼러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황제도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자의 카드예요. 굉장히 당당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자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합니다. 약간 여기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레몬님께서는 좀 본인이 너무 나서려고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것이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자신의 연애 상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나에게 너무 들이붙는다, 이런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레모님은 좀 상대방한테 다가갈 때 내가 적극적으로 돌진하기보다는 조금 휴식에 지켜보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조금 복잡한 사람이네요. 그렇다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조언점으로는 포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이 선호하는 것에도 숫자 4가 나오고, 그리고 조언 카드로도 숫자 4가 나왔어요. 아까 숫자 4가 안정과 완성을 뜻한다 라고 했잖아요. 안정을 뜻하는 카드,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된 카드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완드 카드도 열정을 뜻하는데 안정적인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내가 조금 다운된 모습으로, 내가 열정이 끌어넘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죽여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단계. 그렇다고 아예 멈추면은 뭐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부터 여기서 좀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조금씩 접근을 하는, 조금씩 관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좀 원활한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이스 컵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두 분은 좀 잘 맞는 구석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두 분은 잘 맞는 구석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감정이 끌어넘치는 상태, 어쩌면은 두 분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틀 수도 있겠다 라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오라클 카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을 꺼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까 이 사람이 상대방 분이 바라는 것과 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레몬님께서 좀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레몬님을 좀 가로막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연애에 염세적인 부분도 있고 좀 근본적으로 비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레몬님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레몬님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덮어두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몬님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호감에서 내 인연으로 짝사랑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짝사랑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요즘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